빅테크 실적 구간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실적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과 관계없이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게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시장이 같이 추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 여러분들 아시는 그 페이스북, 그쵸? 발표가 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애플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애플, 아마존 굉장히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빅테크 대부분 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갈등과 시진핑에 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중국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여러분 이제 A급 매수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모멘텀이 없는 구간에는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0분과 30분이 이제 매수 완성봉으로 완성이 되는 바로 이 타점에 여러분들이 틱 차트를 통해서 같이 편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타시는 분들은 여기서 틱 차트를 통해 탈 수가 있고, 못 탔다고 하시는 분들도 10분의 마지노선이 다시 열리고 난 이후에 타는 공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 타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지만 이걸 타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5분 30분 보시는 분들이 탈 수가 있지만요, 솔직히 결과론적으로는 잘 올라갔지만 만약에 잘못 탔다고 하면 여기에서 내려올 때 충분히 손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대가 지금 새벽 2시 이후기 때문에 항상 프레시한 공간에 타고 그 이후로는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매도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타는 거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방향으로 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30분의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박스보다 지금 이 박스가 매도 방향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스가 상당히 넓고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스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이미 상당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POC까지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다는 걸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POC까지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질 때 만약에 매도를 탔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제는 매도를 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변곡을 탔다면 솔직히 조금 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복 시행 가능한 공간은 떨어지는 공간보다는 오히려 밑으로 박스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공간이 훨씬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노선 부딪히고 확실히 이탈했을 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보나치를 통해서 본다면 38% 라인보다는 50%까지 떨어졌을 때, 50%까지 떨어졌을 때가 훨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차이가 아닐 수 있어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다시 위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올라가서 여기를 맞고 이렇게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봉 넘어가는 이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전부 다 매도가 반복 시행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97틱에 마지노선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볼 거고요. 네, 있네요. 그쵸? 네. 1597틱, 3200틱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3200틱까지 네, 있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익비가 나오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나스닥보다 짧은 손절로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하면 사실 한 60틱 정도, 네, 60틱에서 70틱 정도로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일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시장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서 올라갔죠. 매도를 절대 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30분, 60분 박스가 다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일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반복 시행 가능한 타점은 요런 타점이 되겠네요. 횡보를 가다가 뚫고 가는 건 이건 좀 어려워요. 요건 좀 어렵고 진짜 약간 추매의 형식으로 근데 끝까지 추세를 따라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데 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0시 30
지금 5분 가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장이 열리고 난 직후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나스닥이나 그 다음에 S&P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셨다면 타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자,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장 초반의 움직임을 볼 텐데 장 초반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장 초반에 아마 이제 노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계단식 이동 이런 데서 노렸다가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위에서는 이 공간은 타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타기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를 확실하게 이제 벗어나야 이 공간에 다시 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길목에,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어깨가 될 수도 있는데 요만큼 모멘텀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만큼은 매수로 나쁘진 않아요. 네, 매도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다시 이 밑으로 굉장히 프레시하게 분 차트가 떨궈져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30분 박스가 크게 열리고 대각선 이탈하는 공간에 다시 틱 차트에 계단식 이동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잡기가 굉장히 다 어려워요. 상당히 차피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해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고 안착했을 때 눌림은 여전히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를 뚫고 갔을 때 생각하겠죠? 한 번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가는 날이 장날이 되어서요. 보통 이제 이런 채널을 따라 올라가는데 가는 날에 장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매수를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눌러주고 가야 되는데 눌러주고 가야 됩니다. 이쯤에서 눌러줘야 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건강한 풀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을 보고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 1597틱도 올라갈 때 저항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멘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곡으로 이 박스를 매도를 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매매죠. 네, 대참사 나는 매매를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착했을 때 예,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두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조금 공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90 초반 정도는 공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손익비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고점까지 본다고 하면 한 2대1 정도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서 중앙봉 털고 여기서 이제 계단식 이동 나오면 괜찮은데요. 제대로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도달해서 여기는 뭐 자신의 몫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까지 이제 보통 테스트를 해볼 경향이 많이 있어요. 고점 지금 여기 테스트를 결국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매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놓쳤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놓쳤다고 한다면 여기나 계단식 이동을 놓쳤다고 한다면 매수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매수를 노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복 시행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횡보를 좀 길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가다가 갑자기 뭐 딥이 이렇게 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세게 딥이 나오면 여기를 받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 이후로는 매수가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안착을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뭐 유일한 굉장히 깔끔한 매수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횡보를 길게 갈 때 항상 고점 돌파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걸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서 반복 시행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 이쯤에서 이제 늘어났을 때 여기 목선을 한번 쳐주면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횡보를 깔아주고 밑으로 안착하는 건 항상 난이도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왜냐하면 횡보를 가지면 이게 수축을 합니다. 다시 쏴줘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횡보를 많이 갈 때 이런 데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밑에 안착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안착하자마자 머리 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럼 틸트가 상당히 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타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라오면서 여기 4선 이탈하는 곳에 마지노선을 맞고 그때 노리면 계단식으로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공간이죠. 이제 요 공간 여기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밑으로 안착하는 걸 노리거나 뭐 둘 중 하나인데 네. 그렇게 됩니다. 걔를 놓쳤다고 한다면 이 찐막이 되겠죠. 여기가 요렇게가 찐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복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랑 오늘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이렇게 타거나 내려가는 건 노리지 마세요. 변곡은 노리지 마세요. 결과론적으로 내려간 건 보지 마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매도를 노렸다면 어제보다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테스트하고 강하게 리젝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매도 방향으로 조금 더 반복 시행 가능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